2020년 6월 15일 그 삼산 국제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원 보면 출제 문제인데 물론 이제 예고된 대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2014년도죠. 2014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 국제법 일문과 관련된 사항을 그대로 40점 몇 점으로 냈어요. 자, 우리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 추가 좀 말씀드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기출 문제 그 삼순환 예고할 때 순수 100% 기출 문제로 구성하겠다는 얘기야. 기출 문제로 출제하겠다는 얘기야. 공부 방법론과 관련해가지고 방법론과 관련해가지고 암기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암기만 하면 뭐 시험장 그리고 암기 플러스 쓰는 연습이죠. 훈련. 어느 정도 훈련만 하면은 여기 가서 뭐 시험장을 합격하는 건 아니야.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사 쟁점을 안다 하더라도, 쟁점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럼 쟁점 인식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기출 쟁점은 쟁점도 인식하고 있고 다 알려져 있는 거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쟁점과 관련해서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구성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표현 방법에 따라 가지고 전혀 점수가 차원이 상이한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 하니 제가 이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여태껏 기출문제를 한 번씩 쟁점 정리를 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강사님들이 또 어떤 쟁점에서 어떻게 강의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한번 그래서 그거 갖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틀에서 써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성한 답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네요. 비교를 해봐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이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들을 갖다가 운영해 나갈지 이걸 좀 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쟁점 정리에 대한 시마트 강물 그것도 전혀 다루지 않을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요 방향성을 좀 잡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갖다가 기출문제 갖고 10회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기획 의도. 답안지 해설을 하게 되면 이거 갖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게 실제 분량이 비슷하게 실제 분량보다 약간 넘죠. 실제 분량 좀 넘게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흐름을 잡았어요. 흐름을 잡아가지고 제가 답안지를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저랑 같이 강의 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좀 나중에 추후에 독자적으로 답안지 작성하세요. 독자적으로 이렇게 답안지 작성하셔가지고 그래서 추후에 제출하세요. 본인이 이제 다시 쓴 거 강의를 듣고 요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바로 쓰면 안 되고 최소한 한 3일간의 이제 이게 기간을 두고 나서 이제 독자적으로 쓰시고 다시 한번 독자적으로 쓰시고 난 다음에 이 답안을 제출하세요. 답안을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답안지 쓰려고 하면 답안지 쓰는 스타일에 대한 그 기본 틀은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통한 암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좋은 그런 스타일이 익히기 가장 좋은 문제가 바로 뭐겠습니까? 기출 문제란 말이에요. 강사님들이 낸 출제 문제가 아니고 기출 문제가 패턴화돼 가지고 나오게 되면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볼 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스타일의 패턴을 잡아가지고 또 가장 내가 강조하는 건 사안포섭이거든요. 사안포섭을 갖다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강하게 할 것인가 이런 스타일 갖다가 쭉 익히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리고 익히고 그걸 암기하고 여러분들 몸속에 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돼 있으니까 지금 저랑 같이 10회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목차상의 흐름을 잡아내며 어느 정도에서 사안포섭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지 한번 저랑 같이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안포섭을 상대적으로 좀 길게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은 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자기 법적인 지식이나 법적인 마인드가 가장 정확하게 녹아내는 문장이 사안포섭에서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 나머지 사안포섭 외에 일반론이죠. 일반론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 암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암기한 걸 갖다 약간씩 틀만 바꿔서 발현시키는 건데 그 사람의 독특한 정리 능력의 차이는 조금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리걸 마인드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정확하게 낼 수 있냐면 이 사안포섭의 문장을 갖다가 좀 길게 하고 세련되게 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격차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포섭의 문제는 암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암기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형성하고 그 마인드를 갖다가 형성된 마인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 되게 필요해요.
모든 시험의 원형은 옛날 사법시험 준비 시스템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법시험 볼 때 보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내요. 작성해서 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첨삭도 하긴 하는데 첨삭은 거의 없이 이제 배점마다 뭐 몇 점, 뭐 5점에 4점, 뭐 10점에 뭐 7점 이렇게 막 배점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첫 번째, 전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배점에 대한 채점 안 해요. 이거 안 해. 되게 이건 형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수라는 게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점수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점수. 이 점수, 형적인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는 첨삭이 중요해. 첨삭. 어떤 이제 저기 뭐 수험생이 쓴 글에 대해서 첨삭을 한다. 근데 첨삭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첨삭할 때 보면 이 예시 답안을 좀 실전성 있게 좀 쓰는 게 있다. 즉 뭐야, 답안 분량도 실전성 있게 맞춰서 쓰고. 그래서 이 실전 답안을 예시 답안 형식으로 이렇게 내주고 여기에 비추어 가지고 이렇게 첨삭을 하는 것이 이제 타당할 것 같아요. 첨삭.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 시킬 때도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제가 100점짜리 답안자 쓴 거 아니지만 제가 제 답안이 100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쓴 답안은 예를 들어 뭐야, 한 50점 기준으로 할게요. 50점짜리 중에 여러분들이 쓴 답안이 예를 들어 25점짜리다. 25점짜리면 25점짜리 50점을 끌어올리면 안 돼. 첨삭이라는 거야. 25점짜리에서 뭐 한 단계 한 10점 정도, 35점 정도 업그레이드. 왜냐면 그 초안 아예 흐름을 잘못 잡았다는 거야. 25점 맞았다는 건 뭐냐면 아예 흐름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첨삭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성 제시 있는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뭐냐면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같은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담을지 요것과 관련된 이제 포인트를 갖다가 지적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엔 진정한 첨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첨삭인데, 이 첨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가 이제 자기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정을 하면서 이게 글 쓰는 틀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느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과장님이 또 이거 갖다 이제 수정을 한단 말이야. 이게 하면서 수정을 한단 말이야. 수정하게 되면 자기가 쓴 것하고 거기서 첨삭을 하자. 일종의 첨삭을 하게 되면 또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느는 과정이에요. 하나씩 자기 어떤 글 쓰는 거에 대한 글 쓰는 능력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달성이 돼야지만이 이게 시험에서 합격이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수정. 자기가 쓴 답안지 있잖아요. 그거 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못난이 답안지라고 하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항상 뭐 시간을 두고 읽어나면서 그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이 자기 글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렇게 글쓰기가 는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글 쓰는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건 저기 국제법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 구제영착도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자기 수정을 해야 하는 게 자기 수정. 자기가 쓴 걸 버리지 말고 지금 쓴 것도 남겨놔요. 내가 옛날에 이랬지 이러면서 옛날에 이랬지. 야, 내가 왜 이렇게 한심했을까? 내 글이 왜 이렇게 한심했을까? 이런 글로 내가 시험을 보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좋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뭐예요?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가.